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한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직접 일본에 가서 한류의 상황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본에서 한류를 테마로 한 지역 축제까지 기획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랜드라는 간판이 이곳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류의 성지가 돼버린 도쿄 시노쿠보입니다. 어느 방송팀이 시노쿠보에서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류 아이돌을 꿈꾸며 댄스 레슨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한국 음악을 좋아해서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에 응한 여성은 역시 한국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일본 아이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트레이닝을 하고 실력과 외모도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망하는 한국이지만 아직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벽 한 면이 모두 트와이스의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트와이스 사진 앞에서 기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성이 침대에 올라가고 남성이 접근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눈치채셨을 겁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호텔에서 여성이 갑자기 참이슬을 꺼내더니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국식으로 마시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 일본의 AV에서는 한국 여성을 대상화하는 정도로 한국이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류에 빠진 일본 여성을 캐릭터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는 일본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된 한국이 일본에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의 무대로 가운데 있는 멤버만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영상도 가운데 염색 멤버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몇 차례 소개했던 혼다 히토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여지없이 아저씨 엉덩이 냄새 맡기 게임에 출연당하기는 했지만 AKB 내 유일하게 머리 염색을 하고 외국에서 신문물을 배우고 온 유학소녀라는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마케팅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2003년 일본에서 구입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한국의 이상함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책입니다. 혐한 서적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대륙의 땡땡 하면서 중국의 이상한 것들을 보고 웃는 것처럼 당시 한국의 이상한 것들을 모아 설명한 책입니다. 책 안에는 어디서든 잠을 자는 아저씨라든가 노상주차 천국 등 한국인의 행동을 소개하기도 하고 아줌마 필수 아이템 선캡, 귀엽지 않은 캐릭터 소개 등의 물건 등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자 돈가스가 특이하다며 소개하고 편의점 앞 테이블도 소개하는 등 한국의 문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신발 멀티숍 브랜드 ABC마트는 뉴발란스 러닝화 새 모델을 출시하면서 한국에서 인기인 뉴발란스 MR530이라는 광고 카피를 사용했습니다. AKB48 멤버들이 등장하는 광고 포스터와 영상에는 데일리룩 530 코디 좋아요라는 한글 해시태그 네온 사인이 등장합니다. AKB48 멤버 치바 에리는 프로모션 영상에서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선 로퍼가 아니라 한국처럼 스니커즈로 코디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 신발을 신으면 단번에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스러움이란 세련됨을 의미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한국식 인테리어도 유행이어서 일본 다이소 온라인 스토어에는 한국풍 인테리어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테리어숍 프랑프랑은
올해 봄 신상 오우치 카페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한국의 카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홍보했고, 일본판 이케아로 불리는 가구 전문 대기업 니토리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자사 제품으로 한국풍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자체가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지역 축제를 기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후쿠시마에서는 2022 후쿠시마 복숭아 아가씨가 탄생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후쿠시마 복숭아 아가씨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응모자가 있었고 최종 10명이 선발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숭아 아가씨의 활동이 저조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재난이 끝나가면서 일상 회복이 진행되자 후쿠시마에서는 이렇게 자신들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당한 계획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형 코리아마시의 MPO 등이 기획한 후쿠시마 코리아 시네마 페스티벌이 9월 후쿠시마현 코리아마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행사에 한국 영화 상영 외에도 한국의 국민 배우 최보람 씨 등 인기 배우를 초대한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회장에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해 본고장의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MPO 법인 한일 문화 교류를 논하는 모임의 무라타 히데카즈 이사장은 한국 배우에게도 후쿠시마를 많이 알리게 된다면 후쿠시마의 소문 피해의 오해와 이미지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행사는 9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벌어질 정말 황당한 기획의 행사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류의 좋은 이미지로 덮겠다는 취지입니다. 후쿠시마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한국 연예인들까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를 새롭게 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인 것입니다. 만약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일본에게 이용당하는 셈이 됩니다. 후쿠시마와 한류, 벌써부터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웃나라가 후쿠시마라고 듣기만 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무섭다. 오염수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던가 이웃나라와 얽히는 일은 하지 않는 방향이 좋다. 한국인이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에게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한 소문 피해 대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힘들겠죠.